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25강에서는요, 새로운 이산 확률 변수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명을 지나치게 어렵게 한다기보다 어떻게 해서 x의 성질을 이런 식을 갖는 y가 가져오는지 그 과정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강좌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25강에서는요, 이산 확률 변수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거는 x라는 확률 변수였잖아요. 그쵸? x라는 이산 확률 변수였는데 새롭게 이 y라는 값이 등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x에 대한 어떤 식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상황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상황은요,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제비가 111, 22, 3이 적힌 6개가 든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를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뽑은 제비에 적힌 번호에 5를 곱해가지고 2를 더한 만큼 사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을 뽑았을 때는 5를 곱하면 얼마예요? 5죠. 거기다 2를 더하면 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7개의 사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x를 선생님이 제비에서 나온 수라고 했고요. y는 얻게 될 사탕의 개수인데요. 일단 x에 대한 이 확률분포표를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비에서 나올 수 있는 수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기 때문에 x에 해당할 수 있는 게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제비 6개 중에 1이 3개니까 6분의 3, 그 다음에 2는 2개니까 6분의 2, 3은 하나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뭐 약분하면은 2분의 1, 3분의 1로도 고쳐 쓸 수 있죠, 여러분. 자,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y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2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y라는 변수는요, y는 x값에 5를 곱하고 2를 더한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가 1일 때 y값은 어떻게 되죠? 곱하기 5 더하기 2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7이 되는 거예요. x가 2일 때는 어때요? 2일 때 곱하기 5하고 더하기 2 하면 12가 되겠죠. x가 3일 때는요, 곱하기 5 더하기 2 하면 17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y도 구할 수 있는 거 3개를 다 채웠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y에서 y가 7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확률은 이 밑에 써주는 게 되겠죠. 확률은 어떻게 돼요? x가 1이 나올 확률이 바로 y가 7이 될 확률이니까 여기 들어갈 게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12, y가 12이려면 확률은 3분의 1, 17이려면 6분의 1. 이 왼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확률 정보를 가져오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요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확률의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죠. 이제 각 상황을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써보겠습니다. x의 평균은 어떻게 썼었어요? 2x죠? 그 다음에 분산은 v, 비읍이랑 v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겠죠? 표준편차는 기호가 시그마 이렇게 됐었죠. y도 한번 써보면요. 2y인데요. y 대신에 5x 플러스 2를 이렇게 써줄게요. 분산도 마찬가지로 5x 플러스 2라고 써주고요. 시그마도 5x 플러스 2라고 해줄게요. 자, 사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아무것도 구해놓은 상황이 없기 때문에 뭘로 구하든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둘 중에 굳이 구한다면 x를 구하겠죠? 왜냐면 y가 식이 더 여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x를 가지고 다 구해서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알고 있을 때 y도 추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평균은 선생님이 소문자로 m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분산도 나타내 줄 수 있는 기호가 있는데 이 표준편차 먼저 설명을 하면 표준편차는 x를 떼고 그냥 시그마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분산과 표준편차, 지난 시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되고 반대로 표준편차를 다시
제곱해주면 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은 작게 기울어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y의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그대로 5배에서 2개를 더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도 어떻게 되냐면 원래 평균에다가 5배를 한 거에서 2배를 더해준 게 돼요.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었죠. 그래서 그 편차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 앞에 써있는 5x 여기에 주목을 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25 이렇게 25배가 돼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5에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고, 분산 루트 씌워준 값 얼마일까요? 5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이렇게 5m 더하기 2, 25시그마 제곱 5시그마 이렇게 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y가 어떤 식이냐, x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아서 교과서나 다른 참고서에서도 아마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이 이 평균과 분산에 대한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만든 상황이거든요. 뭐 어떤 성적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1차, 2차, 3차 성적이 있는데 좀 공교롭게도 성적의 특징이 있게 변화된 경우입니다. 자, 1차 성적은 이렇게 위에처럼 24, 30, 27, 31 이렇게 받았는데 2차 성적을 다시 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똑같이 점수가 2배로 오른 경우예요. 점수가 다 똑같이 2배로 오른 경우고요. 그래서 식도 보시면 y는 2x라고 써있고 24는 48로 60, 54, 62로 이렇게 늘어난 상태인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3차 성적을 다시 쟀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공교롭게도 모든 점수에다가 플러스 3점씩만 증가를 한 상태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도 보시면 Z는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고 24점은 27점으로 30점은 33점으로 이렇게 각각 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뭐를 볼 거냐면요, 이 x의 일단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 볼게요. 평균은 2x, 분산은 vx였죠. 평균은 어떻게 구했어요? 원래 4분의 24 더하기 30 더하기 27 더하기 31 요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해보니까 딱 28이 나온다. 이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산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각각의 편차를 알아야겠죠. 편차를 그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방금 우리가 구한 28을 각각의 별량에서 빼주면 마4, 뿔2, 마1, 뿔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요 네 친구들을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니까 4분의 16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9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4분의 30이니까 7.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평균이랑 분산을 구했는데요. 나머지 친구들도 평균이랑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y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y의 평균은 평균 2y겠죠? 2y는 다른 말로 하면 2의 2x입니다. y 대신에 2x만 넣은 거예요. 얘는 4분의 어떻게 해주면 돼요? 위에 거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 어떻게 x에다가 조정을 해준 거냐면요. 얘는 다 똑같이 몇 배 해준 거야? 2배를 해준 거죠, 값이.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연두색으로 보고 있는 이 값들은 위에서 더한 값의 2배예요. 여기 들어가는 값들이 24 더하기 30 더하기 27 더하기 31의 2배가 되는 거죠. 이게 48, 60, 54, 61을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구한 28의 2배인 56이 되는 거죠. 자, 28에서 여기는 그대로 2배가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수가 다 똑같이 2배가 됐어. 그럼 평균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2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분산을 구해볼 건데요. 분산은
vy고요. 얘는 vex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산을 구하려면 뭐 구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밑에 편차 써볼게요. 지금 평균이 56이었기 때문에 56을 각각 빼주면 8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제 이 방금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x의 요 편차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편차들을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것도 똑같이 2배가 됐죠. 자 그러면 분산도 그러면은 적당히 2배씩 떨어졌으니까 2배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분산의 개념을 아직 살짝 놓친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산은 편차들의 평균이 아니라 뭐의 평균이에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 값들은 2배가 됐을지 몰라도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하면 4배가 됩니다. 자, 그 계산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편차들의 제곱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88에 64, 그 다음에 44, 16, 22, 4, 66에 36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해주니까 얼마 나오나요? 4분의 이렇게 하면 20이고 이렇게 하면 100이니까 120 나오죠. 그러면 얘는 30 나오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구한 요 30은 원래 vx 분산의 몇 배가 됐어요? 4배가 됐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그거예요. 분산의 개념이 이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더한 거기 때문에 편차 자체는 이렇게 2배가 됐을지 몰라도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준 거는 2의 제곱인 4배가 된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z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아까 썼던 거는 이제 결과만 남겨놓고 다 지웠습니다. z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z의 일단 평균을 알아볼 건데요. 평균은 2z라고 쓰고요. z는 2의 x 플러스 3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다 더해가지고 또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27, 33, 30, 34를 다 더한 거를 나눠주니까 공교롭게도 31 이렇게 딱 떨어지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또 해보세요. 자, 제가 자꾸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이 평균이 원래 28이었잖아요. 이 위에 28이었는데 얘를 다 똑같이 어떻게 해줬어요? 원래 있던 값들에다가 3만 더해준 거를 우리가 Z로 놨기 때문에 자,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만약에 뭐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파란색 하나 뭐 이렇게 구슬이 하나씩 있었는데 얘를 다 똑같이 3개씩 받았어요. 그러면은 평균이 원래 1개였던 게 다시 3개씩 늘어나서 평균이 4개가 되고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각각에다가 다 그냥 더하기만 해준 거, 몇 배를 해준 게 아니라 뭐 몇 개를 더하거나 몇 개를 빼거나 이거는 평균 자체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분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산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2가 아니고요. 그쵸? 아이고, 제가 헷갈렸네요. vz에다가 또 v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겠고 이것도 편차를 보지 않을 수 없겠죠. 편차 보면요. 자, 지금 평균이 31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별량에서 31을 다 빼준 거를 밑에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마사 플러스 2, 31 빼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편차 한번 주목해보세요. 이 편차랑 뭐를 비교를 해볼 거냐면요.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원래 x의 편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얘네가 완전히 똑같죠? 이게 그대로 평행이동만 된 거기 때문에 편차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은 구하나 마나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값들 제곱해가지고 4로 나눌 거니까 우리가 x에서 분산해서 써줬던 이쪽 식 보이시죠 여러분? x 분산식 이 식이 그대로 반복될 거기 때문에 분산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고 그대로 7.5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 z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평균이랑 분산이랑 어떤 것만 차이가 있었다? 이 평균만 차이가 있었는데 플러스 3만큼만 차이가 있고 분산은 그대로 7.5가 유지가 됐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방금 우리가 봤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줄게요. 요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쪽은 2배를 해줬고
한쪽은 그냥 더하기 3만 해준 결과예요. 근데 2배를 해준 쪽은 보니까 평균 어떻게 되고, 평균도 똑같이 2배가 됐는데, 평균 2배는 똑같은데 이 분산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 편차들도 2배가 됐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낸 분산은 어떻게 됐었다? 2의 제곱이 돼서 4배가 됐다. 요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만 해준 경우는 이 분산에는 차이가 있고 없고, 분산에는 차이가 그대로 없고 7.5 똑같고, 그 다음에 평균에는 플러스 3 한 것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 내용 밑에다가 오늘 정리하고 문제 하나 풀고 끝나겠습니다. 방금 배운 내용을 복습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 x가 있고 어떤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어떤 변수, 이 y에 대해서 y가 ax 플러스 b를 만족할 때 이 y는 어떤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가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 y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를 이렇게 넣었을 때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이 있었다. 평균은 이 a와 b가 그대로 그냥 빠져나와서 2배 해주면 2배 해준 대로, 3 더하면 3 더하는 대로 원래 있던 평균에다가 그렇게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됐었다. 이렇게 되었었죠.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됐어요? 분산은 그 선생님이 두 번째 상황에서 설명해준 그 편차가 2배가 되고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해보세요. 편차 같은 거는 그 배가 그대로 되지만 그것들의 제곱들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몇 배 해준 거에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a제곱 v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루트 분산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방금 위에다 써준 거를 그대로 그냥 루트 분산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루트 어떻게 되죠? 루트 a제곱 v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a제곱에 루트 씌우면 절대값 a, 그 다음에 vx는 절대값 씌우면 그대로 그냥 시그마죠? 그래서 시그마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따로 외우지는 않고요. 저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그냥 계속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도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1번이랑 2번만 알고 3번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뭐 3번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적용하는 데는 쉽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간단한 퀴즈 보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별다른 군더더기는 안 붙이려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문제 써놨는데요. x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새로운 확률 변수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잘 참고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y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를 해주고 있죠. 2x 플러스 5니까 2배 해주고 5를 더해줬네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평균 3에다가 2 곱하기 2배 해주고 더하기 5 요거를 써주면 된다.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를 해주면 여기에 지금 2x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얘가 그대로 빠져나오고요. 그럼 계산해주면 되겠죠? 1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분산은 어떻게 됐어요? v 2x 플러스 5. 분산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5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애가 제곱만 돼서 영향을 줘요. 그러면 2 제곱하면 4죠. 4에다가 원래 있던 분산 4분의 1 곱해주시면 끝입니다. 1 이렇게 돼요. 여기도 지금 이 친구가 분산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표준 편차는 원래 있는 x에서 구하는 것보다 사실 이 방금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게 더 편해요. 그쵸? 얘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루트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설명 자체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복습 많이 하셔서 헷갈리지 않게 문제에도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